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외과간호 1팀에서 재활전담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송명천입니다. 저는 오늘 간이식외과 서브 ICU의 재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아산병원의 간이식은 8,000회를 달성했고 성공률은 98%에 육박합니다. 간이식 후 장기 생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질환의 치료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간이식 환자에게 근감소증이 동반되었을 때 합병증이 더 많이 발생하였고 사망률 역시 유의하게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뿐 아니라 환자의 생존을 위해서도 재활을 통한 근력 회복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이식 환자는 면역 억제제 복용이나 간의 단백질 합성 저하, 장기간 침상 안정, 영양 상태 저하 등으로 근력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로 인해서 전신 세약이 발생하게 되고 폐기능이 악화되고 뉴모니아 발생 증가로 결국 중환자실 재입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성공적인 이식을 위해서 2019년부터 재활전담팀을 만들어 재활에 힘쓰고 있습니다. 간이식 수술을 마친 모든 환자들이 재활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전부터 컨디션이 양호해서 일주일 내로 ICU 치료를 끝내고 병동으로 오는 80%의 환자들은 경미한 허약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20%의 환자들이 재활이 없이는 장기간 중등도 허약에서 초고도 허약 사이에서 갇혀있게 됩니다. 그림은 간이식 후 여정을 그린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80%의 환자들은 바이탈 사인이 양호하고 간 기능과 폐합병증이 회복되는 등 전신 컨디션이 양호해지면 EF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20%의 환자들은 위의 조건뿐만 아니라 좋은 모티베이션과 효과적인 재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체 기능은 D단계에서 머물게 되며 여러 가지 합병증 발생으로 장기 재원 환자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우리 환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동기부여를 주고 좋은 재활을 제공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프로세스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 이상 ICU에 재원한 환자의 50% 이상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픽스 포스트 인텐시브 케어 신드롬을 겪습니다. 지금도 저희 중환자실에서는 이 픽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의도대로 재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서브 ICU로 전동된 환자들 중 재활이 요구되는 환자들은 보통 위와 같이 메카니컬 벤틸레이터를 적용하고 근력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재활의 목표는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퇴원 가능한 컨디션 및 퇴원 후의 건강한 생활상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 간이식 환자들이 적극적인 재활이 필요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 먼저 CPM입니다. 저희 간이식 환자들은 간 기능 저하와 더불어 수술 중에 대량의 볼륨 리플레이스로 인해서 일렉트로 임발란스가 심하게 발생합니다. 그 교정 과정에서 CPM이 발생될 위험이 커지는데 이런 환자들의 경우 락틴 신드롬과 같이 의식은 있지만 외부 자극에 잘 반응하지 못하고 오베이가 되어도 투스테이프 이상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지의 불수의적 움직임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콘트랙처 같은 신경학적 기능 저하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CPM은 뚜렷한 치료가 없고 예방이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된 환자에겐 재활을 통해 신경학적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증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는데요. 브레인 레전의 정도에 따라서 호전의 경과가 환자마다 매우 다릅니다. 경험적으로는 크로닉하게 후유증이 남아 퇴원 시까지 상태가 쭉 지속이 되는 분도 있었고 하루아침에 멘탈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오베이가 되고 재활 시에 호전의 속도가 빨라 일주일 내로 보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CIM 크리티컬 릴리스 마이오패스인데요. 간이식 전 고농도의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고 장기간 침상 안정과 간 기능 악화로 인하여 근육이 감소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른 신경학적 질환은 없고 CIM만 있는 상태라면 비교적 재활의 효과가 좋은 편이고 결과가 좋았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첫 시작 시에는 상하지 모두 트레이스 정도의 환자였는데 기간은 좀 걸렸지만 한 달 만에 스탠딩을 시도하고 있고 동영상에는 따로 없는데 2달 만에 아무 보조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보행이 가능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CIPN 크리티컬 릴리스 폴리 뉴로패스인데 확실히 마이오패스보다는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간이식 환자의 경우 스테로이드로 인한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빈번하고 수술 전부터 심각한 코아글로패스로 인해서 헤마토마가 발생되어 신경 압박으로 생길 수 있고 오랜 기간의 부동으로 마이오패스가 동반되면서 신경까지 손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환자의 경우는 4개월째 재활 중인 환자인데 소아스 머슬과 글루티어스 머슬의 헤마토마로 뉴로패스가 생겼고 상지는 근력이 비교적 양호한데 하지의 경우는 현재도 무릎을 세우는 정도의 근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퇴원 시까지 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ICU에서 서브 ICU로 오게 되면 재활 알고리즘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활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재활 안전 체크리스트에 맞춰 재활을 시행하는데요. 재활 안전 체크리스트는 ICU에서 시작한 기준을 토대로 병동의 환경에 맞게 새로 만들었고, 아무래도 ICU보다는 중증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은 브로드하게 시행 기준을 보고 더 많은 환자군에게 재활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활 프로세스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가 자기 주도적인 재활, 재활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먼저 자기 주도적인 재활인데요. 환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침상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병동 재활과 ICU 재활의 가장 큰 차이점일 수 있는 게 보호자가 있다는 것인데, 보호자는 재활의 큰 조력자입니다. 재활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첫 번째로 환자와 보호자 교육을 하게 되고, 교육의 내용은 침상 운동과 세라밴드 운동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병실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보이는 벽면입니다. 여기에 재활 보드판과 재활 단계표, 재활 계획표를 게시해 두었습니다. 먼저 재활 보드판입니다. 간이식 환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침상 운동 5가지를 재활의학과와 상의하여 벽면에 크게 부착해 두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침상에서 이 보드판을 보면서 재활 운동을 인식하고 생각날 때마다 운동을 할 수 있게 의도하였습니다. 또 주마다 재활 계획표를 제공해 주면서 환자의 단계에 맞는 운동을 교육해주고, 보호자와 수행 후에 직접 체크할 수 있게 하여 주도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인데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의사, 간호사, 치료사 그리고 환자가 모두 합심을 하여 재활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간이식 환자 재활 단계표로 환자 침상 바로 보이는 곳에 부착해 두었고, 환자의 재활 단계가 변화할 때마다 주황색 네모를 움직여 환자의 단계를 표시하고, 이것은 환자 보호자에게 목표성을 줄 뿐 아니라 의료진들까지 환자의 재활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저희 재활의학과의 김원 교수님께서 주기적으로 재활 환자에 대한 회진을 병동으로 와서 해주시고 있고, 근력이나 신경학적 신체 기능에 대한 사중 후에 저희 과적으로는 알기 힘들었던 환자 상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검사나 재활에 대해서 리코멘드 해주고 있습니다. 간이식외과 측면으로는 월별로는 환자의 재활 단계 발전과 환자 특성에 대해서 의사, 간호사 공유를 하고 있고, 주별로는 재활 환자에 대한 회의를 전담 교수, 수간호사, 전문 간호사가 모여 하고 있고, 이때 재활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나 플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일별로는 회진 시에 당일의 환자의 재활 단계와 근력을 공유하면서 그에 따라 면역 억제제 용량을 조절하고 벤틸레이터 위닝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저희의 재활의 구성의 큰 부분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으로 이루어지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호흡 운동과 그 외의 재활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비슷하긴 하겠지만 저희 재활에 대해서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영상의 모든 환자분들에겐 따로 동의를 구하여 첨부를 하였습니다. 먼저 PROM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동에 대한 교육 후에 환자 보호자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며, 액티브 ROM은 세라밴드를 이용하거나 침상에서 브릿지 운동, 사이클 에르고미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시팅인데, 재활을 하는 환자 대부분이 첫 번째 사진과 같이 목과 허리 근력이 부족한 저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앉는 것을 시작으로 목과 허리를 펴는 운동, 그리고 침상 끝에 걸터 앉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서기인데, 이때도 환자의 근력 단계에 맞춰 사진과 같이 기구를 이용하여 재활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재활 시에는 환자의 바이탈 사인과 임상 증상들을 확인하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워킹이며, 필요하다면 메카니컬 벤틸레이터를 하더라도 바이탈 사인을 모니터링하면서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일상생활 능력을 올리는 운동이며,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 근력 운동 위주의 운동을 하고 있고, 퇴원 후의 생활을 대비해서 보호자 교육을 통해서 화장실 가기나 걷기 운동 등 일상생활 훈련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2년 총 94명의 재활이 있었고, 재활 시작 시에는 2단계 32명, 3단계 30명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서지 못하는 상태로 시작을 하였는데, 저희 재활 프로그램 후에 94명 중 76명이 최종 단계인 6단계로 걷는 상태로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걷지 못하는 4단계 이하의 환자들 13명 중에는 사망 5건을 포함해서 재활에 의해서는 호전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고, 호전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재활의학과 전과 또는 재활 가능한 병원으로의 전원을 통해서 재활을 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공기도 탈관에 있어서도 적극적 재활 프로그램 도입 후에 많은 환자들이 탈관에 성공할 수 있었고, 특히 인공기도 유지율은 그전에 비해서 큰 수치의 단축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식외과 재활의 앞으로의 방향과 바람은, 현재 병상에서의 재활은 운동 재활만 하고 있는데, 연화 재활이나 작업 치료 등 더 넓은 범위의 재활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고,
현재 하고 있는 재활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지속하고 김원 교수님 필두로 현재 계획 중에 있긴 하지만 간이식 환자의 재활에 영향을 주인 요인에 대한 연구와 뉴로머스쿨라 디지즈 환자에 대한 재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추후 의미 있는 결과가 있다면 다른 자리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